네, 안녕하세요. 평영장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유튜버를 시작했고 정말 1년 동안 이런 폭풍 같은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타이밍 중에 쉬어갔던 타이밍이 5월, 6월, 7월인데 그나마 5월은 절반이 하락장이었고 또 7월은 7월 20일부터 반등을 시작이니까 실제로 조용한 장은 한두 달밖에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장에 대한 개입성을 줄여야 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우리가 상승장일 때는 반등이 나오는 차트가 많으니까 수익 낼 확률도 높고 또 반대로 이 상승장 안에서 하락은 금방 복구가 되니까 물려도 존버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나 하락장 이후에 이런 비추세 장 안에서는 매매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고 물려도 우리가 이런 장을 경험하다가 이런 반등만 볼 때는 금방 복구가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이런 비추세 장 안에서는 짧게 단타 치는 식으로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장 안에서 상승장이 오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항상 이런 장에서 익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자리에서는 손절, 익절 이걸 무수히 반복하는 장이고 매수 자리에 있어서는 익절 손절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수익도 결국 모아놓고 보면은 마이너스로 수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코인은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이 방향성을 추세라고 말합니다. 이 추세는 거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 게 있는 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리고 횡보. 그리고 여기서도 상승, 하락, 횡보. 어찌 보면 이것도 하락으로 하나로 보고 여기서 횡보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승, 하락, 횡보. 그 다음 짧게 상승한 다음에 하락하고 횡보 없다라고 가정하고 상승. 짧게 보면은 상승, 하락, 횡보. 이런 걸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최근으로는 지난 연도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승이 있고 다시 4월, 5월에 하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횡보하는 자리가 있죠. 그리고 다시 상승한 다음에 하락하고 횡보하고 상승한 다음에 하락하고 횡보하고 이런 자리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상승 이후 그 다음 하락하고 횡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횡보 자리에서는 실제로 추세가 없는 비추세장이라서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 10%, 20%, 30% 익절로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다면 이런 자리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한 5에서 10% 이하로 계산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횡보 초기에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승장 안에서 매매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 수익 자리가 횡보장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결국 익절가까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 구간은 조금씩 짧아진다. 언제? 연장이 될수록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마무리로는 상승 또는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상승으로 점 찍어두시면 안 돼요. 현재 상황이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 상승 아니었냐? 하락이냐? 이렇게 헷갈려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 제대로 된 추세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락 추세 이후에 그 다음 나올 추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락이라면 비트는 여러분들한테 매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스탠스로는 저는 하락 관점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또 깨지게 되는 것은 제가 9월과 11월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자, 9월을 확대해 드릴게요. 9월의 경우에는 직전에 매물대를 건들면서 나 상승이야 이런 걸 암시해 줬었고 바로 말아 올려주면서 이 매물대 깨면서 그냥 올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었고요. 반대로 11월의 경우에는 이 직전의 매물대를 이것과 똑같이 터치를 해주는데 나 상승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엔 하락이라는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자, 따라서 매물대를 건든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결국 상승 채널로의 전환은 이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를 크게 이탈을 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해당 매물대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하락 관점이 깨지는 것은 9월과 같을 때 그때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락 관점으로 보시되 제가 이전에 상승 관점이 깨지는 순간 이때 비중을 정리했듯이 하락 관점이 깨지게 되는 순간은 여러분들도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좀 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부수고 올라가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뭐 초메이저나 아니면은 정말 메이저 10위권 안에 드는 것들 몇 개 가려서 비트나이더 등 시장가로 채우시고 도미넌스 상황을 보시고 그 외의 알트들은 매수에 담으시면 됩니다.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래서 초단기적인 상황으로는 이 반등의 긍정적인 불씨로 이 상승 세력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에 조금 부족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매수세가 좀 더 들어와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자 또는 오늘자로 악재에 있어서 크게 내려주지 않는다. 지금은 내려주고 있는데 이런 크게 내려주지 않는다가 결국 저가를 내려주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매수세가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는 조금 이런 상태로 그려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으로 보이기 전까지는 저는 하락 관점을 유지하면서 단타만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은 반대로 이 그림과 다르게 이 양봉 있죠? 좀 확대시켜 드릴게요. 제가 좀 의미 있다라고 본 이 양봉을 깨고 그 다음 저가들을 하나 둘씩 끼면서 이 꼬리를 채우러 갈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나 스캘핑이나 여러분들이 손절로 대응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한 해당 관점으로는 유독 업비트 차트에서만 차트가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선물시장에서 보면은 꼬리 부분이 한 40.8K에 형성이 되어 있고 바이낸스 현물에서는 42부분이 42K에 형성이 되어 있고 좀 다르죠. 근데 업비트에서는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꼬리가 다소 짧다는 말이에요. 이건 원래 이런 하락장에서 하락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긴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대로 설명하려면 좀 길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100만원어치가 떨어졌는데 업비트에서는 70만원 정도만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돼요? 바이낸스는 정직한데 업비트에서는 덜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긴프가 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그러한 영향으로 발생을 합니다. 모든 하락장이 비슷하게 긴프가 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금 보시는 꼬리도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한 200만원 정도 아래에 있다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비트가 비추세로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방이다 하방이다 제 결론 안 지을 테니까 결국 비트 추세가 어디로 붙는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거 관측하셔야 합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꼭 그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풀매수를 하고 싶다. 야, 난 지금 봤을 때 비트가 무너질 때 알트들은 나락을 가지만 나는 지금도 좀 싼 가격이야. 그러면은 풀매수를 하시되 제가 어제자 영상에 테마자를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테마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해당 테마에 대해서는 좀 옳다라고 보는 느낌이 강하고요. 이렇게 영상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자, 지난 2, 3일간 걱정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하락 관점을 제시할 때만 욕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시하고 제 생각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포트 망가지시고 정말 이제 대응할 구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에 문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